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 선거에 져도 여건이 과반수가 가능하다는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정말 이 기가 찬 일입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의 요점은 뭐냐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어느 한 당이 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지금 이 4+1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이 져도 여권이 과반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뭐 20년, 100년 이렇게 나라를 먹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합법적으로 공산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잠시 설명드린다면은 지금 만약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다면은 군소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2등, 3등, 4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그 국회의원 의석을 몇 석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 득표에서 만약에 그 10%를 만약에 정당 득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비례대표 의석 같은 경우에는 47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 해봐야 대체적으로 한 4~5석 정도밖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토탈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한 2~3석, 비례대표에서 4~5석 한다면은 6~7석 정도의 의석밖에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 지역구에서 3석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정당 득표에서 10%를 득표한다면은 전체 국회 의석이 300석이니까 거기에서 10% 말하자면 30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에서 3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3석을 뺀 말하자면 30-3 해가지고 27석을 비례대표제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이 군소정당들이 크게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그 이중대들을 확보해가지고 자기들이 과반을 넘어서 나아가서는 3분의 2까지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시도인 것이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탄핵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들이 이 선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선동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이징역으로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징역으로 되는 데는 우리 국민들도 그만큼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씀드려가지고 만약에 그때 우리 우파 국민들이 중심을 잡고 저들의 선동에 휘말리지 않았다면은 이 정치인들이 움직였겠습니까? 이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국민들의 움직임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탄핵 찬성파들을 갖다가 잘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됐을 때 그때 탄핵 찬성의 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들을 역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이 정치인들하고 포함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모두가 이 실수를 한 것이고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우파가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전열을 정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니탄 내탓을 하면서 저 주사파들한테 다음 정권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성경에 본다면은 그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돌을 던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2000년 전의 사람들이라도 누가 한 사람이라도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우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도 못해가지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돌을 던지는 데에는 아직까지도 이 선동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이 저들의 선동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패배를 한 것은 바로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동 때문에 우리가 한번 패배를 했다면 그것으로 족해야지 아직도 저들의 선동에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 탄핵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황교안 대표가 됐을 때 모두가 다 이 황교안, 황세모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교활하고 세모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저들의 선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동에 두 번째 속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저들이 선동에 속을 것입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렇다면은 이 탄핵 찬성파들을 묻고 갈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지금 시점에서도 이 탄핵을 따진다면은 우리는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정체를 모르시겠습니까? 앞으로 2~3년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대한민국이 끝나고 나면은
이것은 애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을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우파가 분열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쏘가서 그랬든 말아서 그랬든 간에 또 명분이 뭐든 간에 이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난다면은 대한민국이 없어진 것에 우리가 일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애국자가 아니라 바로 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당도 뭐 민주당의 이중대라면서 이렇게 그 자신들을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당이 주사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당에도 이 몇 명의 스파이들이 끼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류 세력들이 한국당이 주사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공수처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투쟁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를 망친 것은 바로 선동이었습니다. 그 선동에 당한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은 동창리에서 10m짜리 대형 트럭하고 크레인의 움직임이 위성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저놈들이 아마 좀 쏘기는 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산하연구원이 북한이 협상 결렬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12일 오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가지고 유엔 안보리 회의는 미국이 재발등을 찍은 것이라면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주장을 했다. 11일 미국의 제안으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 대한 반발이자 강경 노선을 선택하겠다는 예고다. 따라서 북한이 안보리 개최 또는 미연합훈련이나 미국의 대응을 핑계로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예상 도발 시나리오와 관련해 가지고 최 실장은 북한이 행동에 나선다면은 전략적인 지위를 가시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면서 우주 공간의 평화적인 이용을 명분으로 정지위성 발사나 신형 핵무기 또는 잠수함을 공개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다. 도발은 하되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단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요약을 한다면은 북한이 이 도발을 할 때에 자신들을 과시를 하면서도 이 국제 제재에는 그 명분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선택, 말하자면은 이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앞선 방송들에서 북한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이 군사위성을 발사를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 위성 신호가 보내오게 될 것이니까 따라서 이 우주공간에서 이 위성을 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에는 이 좀 갈등이 생기는, 말하자면은 ICBM보다는 좀 이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북한이 실제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오늘 이 국정원의 산하연구기관에서 나온 거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좀 살펴볼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바로 미국의 의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왜 안보리를 소집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북한 보고 이 도발을 해도 좋다. 도발을 하라는 그런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보리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앞선 방송들에서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책임을 갖다가 전부 다 이 미국에게 떠넘기고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바로 이 멍석을 깔아준 것, 이것이 저는 이 주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비상사태에 돌입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겠습니까? 뭐 김정은이가 연말을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도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목적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자신의 말 같은 거는 또는 합의 같은 거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이 북한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은 이 미중 간의 무역전쟁 1단계가 합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2년 동안 이끌어왔던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왜 이 시기에 합의가 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이 북핵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폭을 할 때 이 중국을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중국이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미중 간에 그동안 무역전쟁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2017년도에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북핵을 제거하는데 100일간의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북핵을 제거하지 못한다면은, 말하자면 북한을 제재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인 것입니다. 이 북핵을 제거하는 부분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바마가 트럼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트럼프의 집권 기간 중에서 가장 처리해야 될 문제에서 큰 문제가 바로 이 북핵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이 미중 간의 이 무역전쟁이 1단계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으로서는 이 미국과는 두 번 다시는 이 무역마찰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죽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지간하면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데에는 좀 꺼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단계로 미중 간의 그 무역전쟁이 합의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미국이 안보리를 소집을 해가지고 북한의 도발 명분을 주면서 이 멍석을 깔아준 것하고 이 동창리에서 10m 대형 트럭하고 크레인 움직임이 포착된 것, 그리고 미중 간의 1단계 무역전쟁이 합의가 됐다는 것은 동시에 같은 맥락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